와 소름 수출마저 반도체도 위기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가는 것은 수출입니다. 내수는 벌써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성장이라는 게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심상치 않아요. 수출이 그동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에서 꼬꾸라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어쩌면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 수출 증감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이에요. 2월 달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2022년 2월에 마이너스 42.5%보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역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66.7%까지 늘어났으니까 뭐 떨어진 게 덜 떨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경제라는 것은요. 계속 규모가 커지잖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쭉쭉쭉쭉 커지기 때문에 1년 전에 66.7%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경제는 그만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반도체마저 위기가 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3.0%가 됐느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가격 범용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DDR4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고정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똑같더라도 수출 액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솔직히 더 커지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던가 아니면 공급이 많아졌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시장에는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요.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특히 뭐 미국 경제만 지금 나홀로 성장이지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요. 여기다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급성장을 해서 범용 반도체 만드는 것은요. 중국도 우리만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많아졌어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많아지고 가격은 더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야, 반도체가 대한민국 1등 수출품인데 반도체가 마이너스가 됐어? 이러면 반도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순으로 보면 사실 불안합니다. 2월의 경우 보면 말입니다. 성형차만 17.3%가 늘었습니다. 무선통신기기 14.7% 스마트폰이에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도 3%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마이너스 3% 빠졌죠. 석유 제품은요. 3위 수출품입니다. 마이너스 12.2%예요. 일반 기계도 마이너스 12.3%고요. 석유화학도 마이너스 2.2%, 철강도 마이너스 4.4%, 심지어 선박조차 마이너스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협이 되느냐. 2월 달에 일반적으로 조업 일수가 작년 2월보다는 많거든요.
조빌수가 더 큰데도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석유 제품도 일반 기계도 석유화학도 철강도 선박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반도체 위기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선박 철강까지도 위기를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충격의 강도가 좀 세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역은 흑자를 냈습니다. 나쁘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흑자는 냈습니다. 왜 흑자를 냈느냐? 수출이 1%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수입이 마이너스 6.4%였는데 2월에는 0.2% 살짝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수출은요. 1월 달에 마이너스 10.3%가 떨어졌는데 2월 달엔 1%가 올랐으니까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고요. 수입이 더 적게 증가함으로써 전체 무역 수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체 무역 수지는요. 43억 달러의 흑자입니다. 수출이 1%가 늘어서 526.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수입은 0.2%가 늘어서 483만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순으로 보면 말입니다. 흑자가 43억 달러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1월 달에 적자를 냈잖아요.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18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43억 달러의 흑자를 내므로써 무역 수지가 24억 4천만 달러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수출이 덜 늘어나고 반도체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출은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짜 물음표예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지금까지 말입니다. 무역수지가 2월에 43억 달러 흑자가 나면서 시장에서는 걱정이 좀 덜어졌다 이야기하지만 국가별 수출에서 보면요. 중국의 수출이 지금 2월 달에 3위로 미끄러졌어요. 3위로. 와, 3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1등은 미국이 돼서 99억 1천만 달러로 1%가 늘어났거든요. 18.8%를 차지를 했습니다. 2위가 아세안이에요. 아세안에서 말입니다. 95억 8천만 달러로 12.6%가 늘었거든요. 전체 수출에서 18.2%가 된 겁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1.4%가 떨어지면서 95억 달러예요. 18.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출의 1등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1등 국가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이제 아세안도 중국을 타고 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아마 유럽연합만 좋아지면 우리 경제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나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8.1%가 떨어지면서 유럽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52억 1천만 달러 수출했으니까 9.9%니까 10% 언저리 왔다 갔다 하거든 유럽연합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세안은 진짜 대단하죠. 일본은 4.3%예요. 마이너스 4.7%가 떨어졌고요. 중남미가 약진하고 있죠. 마이너스 6.3%가 떨어졌지만 비중이 4.2%가 됐고요. 인도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인도는 17억 5천만 달러의 수출을 했지만 3.3%를 차지하면서 18.6%가 늘었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이에요. 게다가 미국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수출도 달라지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쭉쭉 빠지는 것을 봐서는요, 시장에 위험함이 저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중국은 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국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반도체 위기 다음에 또 다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봐왔거든요. 이게 서서히 축이 바뀌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사굿이라고. 실용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국이 싫죠. 그렇다고 경제에 있어서 중국을 무시하느냐.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저는 실용 노선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말입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것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도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의 어떤 상황이 지금 염중이라고 하는 염중.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돼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024년에 517억 7,1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무역 수지가 진짜로 많이 올랐거든요. 2025년에도 수출이 받쳐줘야 됩니다. 수출이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진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큰 이게 역할을 할지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수출은 그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출은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합니다. 수출 1등 품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 전반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의 위기가 결국은 석유화학의 위기나 철강의 위기나 아니면 자동차의 위기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두렵고요. 이것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발전을 하면 더 치명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참 상황이 진짜로 나쁘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수출은 살아줘야 됩니다. 수출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